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5 지금 대입은요, 2학번을 얘네들 보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입은 특히 3년 예고제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개괄적인 어떤 입시에 대한 총 개념들이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3년 예고제가 아니라 5개월 예고제, 약간 3개월 예고제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진행되는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신 내용이었을 텐데요. 의치한 약수, 또 의대 정원 확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집이랑 크게 관계가 없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서 우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변수들이 있고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만 나만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면 다 똑같은 상황이고 처음 겪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이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변화된 상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제목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과대학에서 정원이 1497명이 전년 대비 증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1497명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인원. 근데 이 인원 중에요. 888명이 어떤 인원이냐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은 서울시내 의대라기보다는 지방권 의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1497과 888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중요 사항입니다. 1497명이라는 인원은요,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저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어느 정도 숫자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가까운 서강대학교 아시죠? 서강대학교 저희 제자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졸업한 제자가 내일 둘째 나와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놀러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대학에 매년마다 신입생을 뽑게 되는 숫자가 1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900명은 1497명이랑 약간 그래도 비슷한 숫자라고 본다면 서강대학교 레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강대는 일단 의대가 없죠.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이 의학과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해보시면 서강대 윗레벨 아니겠습니까? 의학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신은 당연히 1점대 초반대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게 의과대인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하나의 대학교에 1학년 학과가 하나 딱 증설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증설이 됐냐? 서강대학교 윗레벨에 학교가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그게 1497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간 애들이 발생을 해서 그 구멍으로 와르르 몰리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대학들에도 영향력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또한 전년 대비 1000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전공자율 선택이라는 이 키워드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율전공학도, 무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대학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주요 73개 대학들을 딱 집어서요. 28.6%를 자율전공학부로 만들어 이렇게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73개 대학을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한 거죠. 그래서 평점을 매기는데요. 어떻게 증설을 하고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늘렸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하면 돈 줄 거고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걸고 있습니다. 자, 1, 2번과 3번은 좀 차이가 있어요. 1, 2번은 작년에 없었던 인원이 증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막 열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전공자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73개 대학교가 없었던 정원을 증설을 한 게 아니고 있었던 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뽑게 되는 이 국문과에서 몇 명, 기계공과에서 몇 명, 이렇게 몇 명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 뽑았던 전형에서 2명밖에 안 뽑고 이제 자율전공학부로 열려서 다른 거를 열어라. 자기들끼리 딴따먹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과에 대한 분배가 구조적으로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 부분은 생소하시지만 어찌됐건 다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과가 유리해요. 왜냐면 이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가 당연히 유리하고 또 이과만 유리하냐? 지금 이과 애들이 올해 처음 또 우리가 좀 컨설해야 되는 중요 사실 중에 하나가 의대를 지원하는 데도 다른 과를 지원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과탐이 아니라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는 게 가능한 선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들의 전임을 예체능학과 애들이 전임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탐 과목의 수능 과목이 이과 침공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또 나누잖아요. 3%, 11%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문과 애들이 어저께만 해도 생활목표까지만 해도 나 사탐 무조건 1등급 각이었는데 갑자기 6월과 9월에 갑자기 훅 떨어져가고 3등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과가 유리한 상황이고 경우의 수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상황에서요. 단언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대학도 모르는 대학. 그래서 저희 지인 중에 고등학교 지금 현재 진로교사를 하시는 언니가 있어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진로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 본부 쪽에 이제 교과 과목 수업하시다가 지금 진로 선생님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언니는 그 학생한테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학교를 떨어지거나 내가 이렇게 써서 여기 써라 여기 있는 학교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올해 정말 예쁜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될 대학교에 미리 가서 아니면 원서에 고백을 마시고 난 뒤에 가서 우리 애가 왜 떨어졌는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변화의 상황에서 이걸 직접 대학교에 가서 물어보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지난주에는 이대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모르겠어요. 이 변수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발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뿐 아니라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났어요. 이번 주 발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 어젠가 무슨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5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 사이트에 수시 모집 요강들의 책자가 다 PDF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9월에 있는 실제 원서 접수 있잖아요. 그때까지의 흐름을 고려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대응을 딱히 할 카드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3학년 1학기 잘 마무리하고 6월 모의고사 본거 결과 나왔잖아요. 그거만큼 결국에 넣어서 써야 되는 건데 자, 수시 지원에서는 6월 모평의 결과를 가지고 경쟁력 고려해서 원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대 정원이 1497명이 진설을 했습니다. 서강대 위에 한 단과대가 하나 생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지역인재 전형이 아까 888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광대, 울산대, 의대 이런 데들이 888명의 정원을 지금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이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가 그쪽 대학교를 지원할 때 좀 더 우선순위 어떤 그 베네핏을 주겠다고 하는 게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가정을 해볼게요. 성균관대 정도 이상의 단위는 지방의 출신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강대, 한양공대, 성균관대, 연대 여기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집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겁나 빡세게 한 거죠. 서울에 이 정도 아이가 올라왔을 때는 대체로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 친구는 1점 대 내신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그것도 초반 완전. 그리고 수능 최저를 얘가 맞췄으니까 교과를 붙었다는 얘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입학하고 막 축제하고 재밌었는데 군대 갔다 와보니까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역인재 전형 888? 그러면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는데 나 지금 조금 이거 잠깐씩 감이었던 거 좀 공부해보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 N수생으로 이렇게 수령에 되는 숫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수치적으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제 수생들이 그렇게 전년 대비 많이 모집이 안 됐대요. 사실은 현장에서 제 전문가들은. 그런데 6월 모평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의대 이슈, 진원학대 이슈가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3월
4월달 정도, 5월 되면서 확정이 되버렸잖아요. 이렇게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메가스터디나 막 대성마이맥이나 이런 온라인 콘텐츠의 인강 수업에서 N수생들이 대거 모이기 시작하는 숫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6월 모평의 응시생수, 그리고 9월 모평의 응시생수가 역대급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연한 수준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888명의 정원이 생기고 간호대도 생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인원이 증대를 하니까 그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무조건 지원한다고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 뽑는 건데 응시는 굉장히 많이 했고 경쟁률은 높았으나 최저를 나중에 까고 보니까 자격 미달이면 안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원을 올해는 그럼 여기까지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빵꾸난 인원을 정시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균관대 출신의 대학, 지금 군대 갔다 온 우리 어떤 삼촌 같은 오빠가 있다고 하면 얘는 거기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대학들에 그쵸? 정시로 이루어야 되니까 이런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대 이슈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옛날에 완전 1점 때 개중학 때만 의대가 무조건 확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2등급 때도 의대 합격 가능성 있음 이런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 같았으면 수의대 갔을 애가 의대를 합격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치대가 애가 의대를 서울에 있는 데를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당연히 이 지각 변동은 치대학대, 한의대, 수의대, 계약학과까지 단계별로 도미노 현상으로 나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단계별 추가 합격의 숫자가 4바퀴, 5바퀴 정도까지도 돌 확률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간호학과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다 뭐예요? 상위권 얘기죠. 상위권 얘기죠. 여기까지. 상위권들은 수능 최저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고 걸 겁니다. 물정 모르는 애들 빼고는 당연히 수능 최저의 목숨을 걸죠. 내신이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등급 이상은 다 수능 최저에 완전히 목숨을 걸 것이다. 올해 입시의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공자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의 선택은 일단은 명분으로 교육부에서 내걸고 있는 원인은 이런 겁니다. 정보화 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그게 멋있고 근사한 얘기인데 한번 이 내용을 좀 뜯어보시면은 왜 저런 내용들이 화두가 되고 이것을 실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궁극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전공자를 선택은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1학년 때 그냥 모두를 다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열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커다란 대문이 하나 있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되면은 혹은 3학년이 되면 학교가 다 다릅니다. 이제 내가 전공을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겠어라고 2학년, 3학년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해처모여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율전공학부의 유형 1에 합격을 하려면 고등학교 상황에서 뭐 선택 과목을 뭘 했네, 생기부가 어떻네라는 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유형 1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내신이고요. 세 번째가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래서 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도에서 1, 2, 3위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전형은 들어보시니까 저기 학생부 교과 같으세요? 종합 같으세요? 교과죠, 교과. 왜냐면 선택 과목이 약간 뒤로 밀리고 숫자 위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과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전형별로 나눠요. 입학할 때부터 공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학부별로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에 자율전공 학부지만 어찌됐건 약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공을 정말 선택해야 될 때는 그 안에서 스페시픽한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형 2예요. 유형 2는 어찌됐건 그래도 카테고리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획을 선택했냐, 파출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계열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중요 요소가 되고 두 번째가 내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유형 1과 유형 2를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 되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는 유형 1, 유형 2 중에 유형 2가 더 많습니다. 각 대학들에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이 자율전공에 대해서 어떤 피셜을 남겼냐면요. 대학에 와서 자율전공이라는 게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다. 그럼 뭔데?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적극성이 뛰어난 학생이 지원해야 되는 게 자율전공 학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국가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더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런 거 더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모든 대학교에 다 불문과가 있는 거죠? 왜 모든 대학교에 다 철학과가 있고 사학과가 있고 불문과가 있고 왜 다 있냐 이거죠. 그리고 애들은 지금 당연히 더 줄고 있잖아요. 가는 것을. 근데 대학은 또 너무 많잖아요.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1학년 자율전공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2학년이 돼서 선택 과목 이제 전공 계열을 골라야 되는데 불문과에 만약에 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불문과 교수님이 남아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개성학과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대놓고 칼을 낼 수 없으니까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이제 70개 이상의 대학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구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강 비율을 좀 보시면요. 서울대는 원래 자율전공학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원래가 20% 아이들이 이쪽 전형으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국가가 29% 정도로 늘려라, 28.6%로 늘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29%. 그래서 9.8%가 더 증원을 했죠. 연대도 자율전공학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8, 3.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영고, 서성한이와 같은 이 주요 대학이거든요. 여기 원래 자율전공학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증설 하라고 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증설하는 것까지는 없어요. 학교들은. 조금 예외적인 게 이제 한국 외대를 보시면 외대 성향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언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각각의 학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3.3%였다가 올해 26%가 됩니다. 그래서 22.8%로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도 보시면 이제 영어 관련한 학과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다 따로 있고 굳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애들은 정말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잘해서 학교의 색깔을 명확하게 뽑겠다. 약간 이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으실 텐데 증감의 인원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경기대, 국민대, 건대 여기도 명지대라든가 성신여대, 광운대, 장명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가 다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특히 서명대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다가 100%가 됐어요. 자, 그리고 경기대도 69.6%. 와, 교육부는 28.6%인가요? 그 정도 연료가 했는데 지금 뭐 69%, 41%, 28%, 100% 막 이렇게 늘린 거예요. 결이 다르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간절한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 학교 없어지겠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과를 다 열어놓고 애들도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이과 저과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있을 일이야? 이제 정부 지원금도 받고 학교의 색깔을 좀 더 명료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간절한 제발 우리 학교에 자율전공학부로 와줘. 이런 심사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서도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국민대 및 건대, 뭐 과기대, 명시대 우리 보내고 싶은 학교들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증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율전공, 전공자율 선택의 대학별 유형의 문이과 내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원서 쓰실 때요. 자율전공을 완전히 쌩까로 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달도 안 남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와서 쓰실 때 왜 그러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세종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이론을 이렇게 모집 요강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수시 모집인 거죠. 그런데 국문과, 수리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명시스템학부에 다 몇 명 뽑아요? 2명 뽑고 1명 뽑고 이래요. 이거 작년 보시면은 이렇게 2명, 1명 안 뽑았고요. 9명 뽑았던 학과도 있고 11명 뽑았던 학과도 있고 뭐 적게 뽑으면 5명, 6명 이렇게 뽑았던 학과인데 이거 다 빼가지고 일로 지금 몰빵을 줬잖아요. 그 원서 쓰실 때요. 제가 지금 이 숫자 보니까 약간 저도 좀 물렁거려요. 작년 기억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보고 죽어도 못 써요. 여기 어떻게 써요? 1명 뽑는데 우리 애가 여기 붙는다는 그게 어디 있어? 물론 안정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를 써요? 감이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저는 9명도 못 쓰겠던데요. 한 11명, 13명 정도 되는 거니까 몇 바퀴 돌아서 이제 합격한다고 했을 때 어찌됐건 지금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자율전공하는 걸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럼 저기를 학교마다 지금 몇 명이 어떤 조건으로다가 열고 있는지를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 확인을 올해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증설이 됐으니까. 그럼 뭘 확인하느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런 얘기죠. 뭘 확인해야? 몇 명 뽑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그 조건에 맞는지, 합격각인지, 안정인지, 적정인지, 희망인지 그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되잖아요. 잡는 건 당연히 숫자죠. 그럼 숫자를 보내면 그간의 입결이죠. 그간의 입결. 근데 자율전공학부가 저렇게 증원이 된 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3개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뭘로 보느냐? 지금 이제 계열별로 문이과 이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컷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 내신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인데요. 2023년도에 문과의 합격 기준이 2.23 등급 정도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2.2,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전년도에는 2.36, 2.29 약간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문과는 1.88 정도 자 그리고 이과는 1.79 정도 이렇게 해야지 합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보실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붙은 애들의 내신이에요 이게.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종 등록자 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얘네가 최종 등록자의 내신인지 최초합의 내신인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최초합을 일단 치는데 원서 6장을 쓰니까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뒤에서 나중에 또 붙었다고 연락이 오면 최초로 여기 대학에 예를 들어서 건국대 이 내신으로 붙었는데 거길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버렸으면 점점 실제 합격의 내신은 조금씩 내려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쪽팔리니까 대학들이 오픈해서 얘기를 안 하고 최초합 합격 그 기준선을 발표하는 학교도 은근히 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격한 최종 등록자 중에 70% 컷. 그러니까 합격한 애들을 최종적으로 다 걸르고 막 추락 돌리고 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9점대까지 다 돌려서 겨우 인원을 맞춰갖고 합격한 애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촥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1에서 70등까지의 평균 점수. 그렇죠? 꼴등하는 점수 말고. 그건 안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에서 70등까지의 70%의 일반 전형의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결이 지금 2024년도 걸 안 썼잖아요. 왜냐면 학교들이 올해 너무 발표를 안 해요, 지금. 아직도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교대 같은 경우도 경인교대가 4등급이 붙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등급 누굴 가르쳐요,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입결이 지금 조금 망가져 있고 각 대학들이 오픈하기를 좀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데이터는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계속 예의주시하셔서 3개년의 내신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 1과 유형 2가 있다고 아까 자율전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유형 1은 문이과 완전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유형 1은 그래도 계열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유형 2는 문과 지원하는 애들, 이과 지원하는 애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과가 조금 내신이 높은 거 보셨잖아요. 그치? 그쵸? 자, 문이과가 공통 지원입니다. 그럴 때
내신이 좋은 애들은 보니까 여기 숫자에서도 문과보다는 이과 애들이 좀 내신이 약간씩 다 좋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이과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문이과 이 어떤 분포도가요. 이과 애들이 훨씬 많아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가 안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과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 지원은 또 이 대학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과의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내신이 걔네들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명지고 같은 경우는 전교생의 숫자가 이렇게 4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1등급 받는 애들 숫자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은평고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1등급 받는 애들도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모집단이 큰 이과가 더 좋은 애들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저걸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찾냐. 어디 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그래서 73개의 대학별 인원, 전공자율학부의 대학별 인원 아까 보셨잖아요. 그 내용을 고등부 이주학 카페에 올려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확인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방금 아까 앞서서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 세종대학교의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선발 인원은 자율전공학부가 223명이고 사학과들은 지금 1명 아니면 4명, 3명 이렇게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종대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몰빵 현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작년까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다른 조건을 하나도 안 바꾸냐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자율전공학부로 지원을 할 거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랑 과학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이 4개 과목 중에 2개의 학을 5를 가져와. 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시겠지만 작년에 이러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미학 9개였습니다. 인문계. 그리고 자연계는 미학 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하나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23명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낮추는 거예요. 인원을 많이 뽑되 수능 최저는 2학 5를 가져와. 그러면은 뽑아줄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자녀분의 지금 6월 목평 결과가 어느 정도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2학 5가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정이든 안정이든 간에 이런 식의 원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결국 뭡니까? 최저가 지켜줄 거예요. 최저가. 다른 거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대입,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입 정보는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 내용, 아니면 오늘 간담회 오셔서도 지금 참여해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사실 대입은 이렇게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대입 정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누가? 엄빠가. 애가 할 수가 없어요. 애가 그것까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얘가 또 내신 챙기고 최저 낮추면서 뭘 저거까지 해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발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결국 직접 찾아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다 믿지 마시고요. 그 학원에서 하는 말, 유튜브에서 하는 말 다 믿지 마시고요. 주변에 엄마 아빠들 뭐 대학 잘 보낸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도 듣지도 마시고요. 입시 요강부터 찾아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찾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학년, 우리 애들 지금 고3인데 사실 1학년 8월 말에 얘네들 대입 치르게 되는 2025 대학 입학 전형의 기본 계획이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주체를 보시면 이게 대학이 아니라 대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얘기들, 개괄적 얘기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대단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2학년이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4월 말에 2025 대학 입학 전형의 시행 계획이 그때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간담회를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때 전형별 기본 사항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저가 몇이다, 면접을 본다 안 본다,
논술을 본다 안 본다, 뽑는다 안 뽑는다 이런 것들의 결정이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가 나는 겁니다. 전형 요소, 전형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요. 주체를 보시면 대교육과 대학이 같이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느덧 고3이 돼버렸고 학부모님들은 K 대한민국의 고3 엄마 아빠가 되셨잖아요. 자, 바로 5월 말, 5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대학들은 지금 대학별 모집 요강을 다 발표를 하고 어제도 아주대가 발표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대학들은 거의 다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대학 사이트에 모집 요강이 다 올라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각 대학 다 들어가 보시면 너무 정신사나우니까 이주아어학원 고등부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6월에 목표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월 말까지 아까 생기고 마감하고 9월에 원서 쓰고 이제 이런 일정이다 보니까 지금이 바로 이러한 어떤 이 수순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확인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집 요강지 이렇게 발표났어요. 건대, 서강대, 경희대, 지금 중앙대죠. 이렇게 다 표지도 이렇게 해서 다 꾸며서 들어와라 이건데 학부모님들께서 10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다 훌륭 파쳐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사실 그건 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6개 하시면 되잖아요. 6개밖에 원서 못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교를 이렇게 전형을 달리해서 2가지를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개 아니면 6개 학교의 모집 요강들을 당연히 다 공부를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다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현황펜 치시면서 공부하시고 하루에 한 2시간, 4시간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벌써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고요. 지금 대교역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5 학년 대입정보 119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또 카페에 있어요. 이주아어 카페에 들어오셔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냥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보시면 뭘 알게 되시는 거죠? 아, 올해 입시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보셨지만 세종대학교에서 자율전공학부가 그렇게 인원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작년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저의 이 2학 6이었던 2학 7이었던 최저 조건을 2학 5로 빡세게 걸은 변화가 있구나. 아, 그럼 세종은 2학 5라 이거지? 작년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이거라 이거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의 2025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학 어디가라고 하는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이제 대교육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작년 입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그 학과의 작년 입결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대학의 이 학과에 몇 점대들이 붙었고 몇 점대들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보고 뭘 아신다고요? 올해 입시에 대한 구조 변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학교 어디가, 여기는 대학 어디가, 이거 어디 뭘 볼 수 있죠? 작년 걸 볼 수 있죠. 작년 거. 그러면 올해 거랑 작년 거만 보고 원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 주식 1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점으로 빡 오늘 하루 살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입시라는 게 이게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작년에 굉장히 경쟁률이 대박 터졌던 과가 있다고 치고 올해는 그렇게 대박이 안 터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경쟁률이 대박 터졌다는 얘기는 뭐야? 그 전년도에 안 그랬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개년치는 입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추이를. 그러면 올해 거 확인, 작년에 입결 확인, 그 전년도 거 어디서 보시냐? 이주아어학원 카페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3년간 자료 분석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일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여기 지금 어디가 사이트는요, 사실은 교사용이 따로 있고 학부모용이 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고3 선생님들은 당연히 교사용을 당연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개 원서를 어느 정도 지금 좀 추려가지고 이게 이제 고3 선생님하고 상담을 또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몇 점대가 여기를 썼고 어떻게든 이런 정보들을 다 이제 교류를 하시는 건데 당연히 그 교사용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현재 고3 담임 선생님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 오셔서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여러 번 입장들을 좀 하셔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방관 우리 8개 고등학교 고3 어머님들 오셨는데 우리 애들은 이 입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은 학부모님도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쟁률은 어떤 거야? 경쟁률은 합격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률은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빡센 전형이 수시에서 뭐예요? 논술이에요. 그래서 막 200대 1, 300대 1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률이 제일 안 빡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죠? 애들이 외면하는 거죠. 왜 외면하고 왜 경쟁률이 터지는지 보이시지 않나요? 일단 애들이 교과를 쓰려고를 안 해요. 왜냐? 똥 싸놓은 내신 이거 갖고 답이 없는데 이 내신으로 무슨 교과를 써? 종합도 아니고 안 써요. 그리고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최저는 또 자신이 없거든요. 2하고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2하고 6, 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자신 없는 학교에서의 내신과 수능 최저라고 하는 숫자를 들고 오라고 하니까 외면하고 싶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 저 스펙트럼의 끝자락에 있는 이 논술이라는 전형은 뭔가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 물론 최저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지나온 흔적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논술은 안 해봤는데 왠지 잘할 것만 같은 느낄 수도 있고 그거라도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야지 이 입시를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희망? 왜냐하면 여기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여기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두부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가 있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면접 있는 전형은 그렇게도 좀 싫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은 이쪽을 더 선호해서 경쟁률이 빵이 터지는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회피하는 거죠. 회피한 원서 접수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실제 팩트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무조건 수능 최저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수능 최저. 6평을 지금 거기다 한번 내 새끼 6평을 한번 써보세요. 국수, 영어, 탐구 두 과목이 지금 몇인지 그거를 쓰실 수 있어야지. 그죠? 자, 수능 최저.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 과연 적합했느냐. 6장 원서 쓰실 때요. 지금 이번에 원서 6장 쓰시잖아요. 원서 쓰실 때 물론 논술로 쓰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완전히 안 쓰실 수가 없을 텐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때에는 당연히 선택 과목,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1학기 때 무슨 선택 과목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제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세특 같은 거, 얘가 정말 어떤 주도적인 어떤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야, 됐어. 됐고, 수능 최저 되냐, 너? 이거 묻고 싶어요, 대학은. 지방에서도 오고, 인학부에서도 오고, 특목고에서도 오고 있는데 다 됐고, 딱 그냥 견자 떼고, 맞다니까 들어와. 수능 최저 되냐고. 들어왔어요. 수능 최저 되면 두 번째, 너 2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선택 과목에 결에 맞는 선택을 했니? 그거 다 보이잖아요. 세개 보면.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글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박혀 있는 건데. 세 번째가 내신 성적 몇 등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가 세특이 몇 자가 어떻게 쓰여졌고 교과 세특,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지 절대로 이게 1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은 이렇게 다들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미친 듯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아까 우리가 숫자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손대들을. 근데 애들은 그 정반대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최저도 안 맞추겠다. 내신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서강부 중위권 학생들은 모의를 하는 게 내가 진로를 어떻게 한번 비벼보겠다. 이걸로.
그리고 내신의 등급이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로 상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그 다음 문제지.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자신 없으니까 나중에 없는 전형으로 갈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는데 좀 전략적이진 않죠. 그래서 대학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악은 이제 상위권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6등급에서 1.7등급 되는 학생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최상위권은 아니고 이제 상위권이죠. 1.6에서 7. 보통 이 정도 내신을 충암에서, 명지에서, 숭실에서, 예일에서 받게 되면은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학을? 서울대 갑니까? 연대? 서강대? 한양대? 이 정도를 갈 수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원래 서부학군에서 1.6에서 1.7은 여길 못 가요. 원래 경희대, 건대 정도를 갑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신으로 경희대랑 건대를 합격해서 다니는 선배들이나 옆집 누구 언니 아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인 등급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변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과 정원 확대도 있고 자율전공에 대한 이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었던 최저들이 많이 발생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교과 전형에서 이제 추천 전형으로 받아서 이제 원서를 쓰죠.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실측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서 아이들을 뽑았었어요. 그리고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뽑아도 됐었냐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되게 속내가 명료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목고 애들 뽑고 싶어하고 강남권 애들 뽑고 싶어하는 이런 선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괜찮았던 게 연대는 그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을 Z점수라고 하는 특유의 자기네 계산법들을 썼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표준 편차가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었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연대는 얘가 진짜 잘하는 애인지 혹은 조금 못하는 애인지 일반고 애인지 특목고 애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1차로 걸러내고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좀 괜찮은 애들 뽑겠다, 자신 있고 그래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면접을 없애는 거죠? 바로 고교학점제가 다가오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애들부터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가 돼요. 그리고 내신에서 표준 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가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대학은 그간 1.1과 1.5를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보지 않았는데요. Z점수 때문에 그것들을 환산할 수 있었어요. 연대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명료한 수능 최저 가져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면접을 폐지하고요. 올해 수능 최저를 교과 추천 전형에서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숫자가 있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황당해가지고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한 3초간.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 인문계가 2합 4면 된대요. 2합 4. 괜찮잖아요. 그런데 골 때리게 영어를 3등급이면 된대요. 뭐지? 0등인데 왜 영어가 3등급이지? 의아했어요. 처음에 몰라서.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어학원으로서 좀 약간 짜증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 수능 최저라는 걸 좀 더 보시면은 3합인 거랑 2합인 거랑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춘다 그럴 때 다 하는 사실은 영어를 무조건 끌어안아야 돼요. 왜냐면 영어는 절대 필요하니까. 그리고 꼭 이를 안 받아도 2등급 정도 3등급을 받기가 타 과목에 비해서 쉬우니까. 근데 영어는 디폴트 과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웨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치 키즈들은 이제 수능 영어를 중학교 때나 끝낸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과학으로 좀 이렇게 해서 영어가 교장 과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를 꼭 디폴트 해야 없는 차림에서 3합 몇 맞추는 그런 애들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냥 찐으로다가 이거 빼니까 뭐 나와요? 수학이랑 국어하고 탐구 남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찐 실력 있는 애들만 뽑을 거야. 영어 안 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에서 반드시 두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되고 영어는 신경 안 쓸게. 그래서 2합 4, 영어 3.
자연계는 2하고 영어 3 이런 얘기죠. 다행히도 연대만 저렇게 조건을 0, 3을 걸었고 타 학교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양대가 10년 만에 최저가 발생을 했어요. 한양대는 10년 동안 사실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었는데 3학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의 신설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좀 상위권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신층 면접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이걸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대학교에 수능 최저가 없어서 면접 통해서 생기부 통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서울동에 있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서 걔네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얘네가 수능 최저를 맞출 필요가 없었던 애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돼버리겠죠. 그럼 시험장에 응시하고 빡세게 공부도 하겠죠? 그래서 충암고에서 대성고에서 수실고에서 예일여고 서울여고에서 1.67 만드느라고 별짓 다 하고 우리가 진짜 아주 그냥 아주 별짓을 다 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경희대 건대를 건드니 붙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얘네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내려갈 거라고요. 이게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희대가 2학 5 그리고 건국대는 지금 수능 최저 없고 서류 전형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희대 건대도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권이 아닌 거예요. 1.67이 경희대 건대를 더 이상 합격이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상태가 됐습니다. 연대 말씀드렸고요. 한양대 말씀드렸고 경희대 건국대 입시 결과가 상승을 할 것이다. 뭐가요? 내신이 올라갈 거예요. 내신이 더 좋았던 애들이 이 최저를 못 맞추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이 과거 1.67의 합격선이었던 학교인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보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상위권 얘기만 했죠. 3말 4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신이 3말 4초예요. 3.8, 3.7, 3.6, 4.2, 4.1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점수를 가지고는 인서울 못 가죠, 사실은. 인서울 못 가는데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짜게 되면은 바로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4.5대 어떡하나요? 못 가죠. 못 가요. 전문대라든가 다른 데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3말 4초 학생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천대거든요. 그리고 경기대는 서울에 있어요, 지금. 근데 가천대하고 지금 경기대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서류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한 얘기가 가천대학교는 지원자가 3등급이 44%고 4등급은 35%여서 우리는 지금 3, 4등급 아이들이 많이 붙는 학교야.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경쟁률은 29대 1 정도였습니다. 가천대는 입시 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거물이에요. 과거 적성검사가 있을 때 적성검사 아시죠? 논술인데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험이었는데 거의 뭐 경쟁률이 그냥 지구 끝판왕이에요. 안드로메다급으로다가 경쟁률이 높았고 올해에도 가천대 의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형을 잘 설계하냐면 가천대 의대 10,000대 1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막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높을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 되게 매력적인 어떤 조건것을 걸고 있고 실제로 저렇게 합격을 해서 받는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대학교인데요. 경기대학교는 지원자 중에 3등급이 40%고 4등급이 38%예요. 그런데 1단계 합격선에서는 아무래도 3등급 아이들이 73% 정도 차지를 하고 4등급 아이들은 16%예요. 인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단계 합격을 해서 좀 걸러낸다. 입결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 이제 고등부 카페에 있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대인데요. 수원대학교의 전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이 아니죠.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세요. 수원대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누가 종합을 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서류를 맞춰가지고 생트를 막 써가지고 우리 학교에 미학과에 오겠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겠어.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만 뽑는 거죠. 지금 3말 4초 아이들. 그래서 3말 4초 내신이 좀 미끄러졌고
그러나 수능 최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막 막대기 나가버린 이런 애가 아니라 한 과목이 4등급 정도면 들어와 이런 문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교과 성적 내고 플러스 면접을 보는데 수능 전에 보는 전형이 하나 있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는 애들이 약간 뽕이 아직 좀 있어요. 그날 뭔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근데 수능 보고 나면 이제 굉장히 애들이 착해지죠. 겸손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지 후에 면접을 보는지도 굉장히 경쟁률이 좀 다르게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한 과목이 4등급이면 가져와 이런 전형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애를 그냥 무방비로다가 6개를 이상하게 써서 다 떨어지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마지막 적정이라든가 안정 정도를 씌워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주화학원 카페 입시 결과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서 이제 6장을 쓰시면 될 건데 같이 쓰세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셋이 같이 쓰셔야 돼요. 그날 평생 갑니다. 평생. 그날이 엄마 아빠만 기억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최초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뭐 반수할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지만 원서 쓰실 때는 아니 나 모르겠다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네가 알아서 써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하는 순간에 꼭 같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빨리 안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빨리빨리 이게 좀 레게로 해야 돼요. 아무튼 막 되게 많이 안 되는데 한 2시간 안 걸려서 짐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 할 때가 너무 생각이 나요. 어디서 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지겨운지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또 어떤지 이런 게 너무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죠. 그날 꼭 비워놓으시고 같이 원서를 쓰셔야만 할 겁니다. 한 4시간 걸리는지 있어요. 막 계속 고민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원서 6장 쓰실 때 안정으로 2개, 적정으로 2개, 희망으로 2개 쓰셔야 되겠죠? 근데 다 희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사라지죠. 그렇죠? 다 안정으로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정으로 쓰는 애는 못 봤어요, 사실. 그럼 안정으로 쓰신다는 건 뭐냐면, 교과 입결이 나오잖아요. 학생부 교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작년, 재작년 3개년치에 입결이 나와 있는 학교들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그 내용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이 아니고요.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아닙니다. 평균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꼴등 것도 들어가 있고 1등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딱 반을 쪽에서 50% 컷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50% 안쪽에 있는 내신이냐 그러면 그게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이제 종합전형으로도 원서 쓰실 건데 종합전형은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작년 선배가 혹은 재작년 선배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지원할 그 대학의 그 학과에 종합으로 써서 붙었는데 그때 걔 내신이 몇이었어? 그리고 서류는 어땠어?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제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3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교 내신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얘는 여기서 고1, 고2, 고3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를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날 당일날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 어디를 쓸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이런 과를 지원한 아이가 있냐 합격한 사람은 대체로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미리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 조건을 우리 애가 6평 결과 맞출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셔야겠죠. 이번에 6평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련된 질문들이 좀 진지한 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 정말 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오늘도 이걸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롭네요 진짜. 어머님들 얼마나 괴로우실지 생각이 드는데 이 최저가 사람을 정말 좋다게 해요. 그래서 이 최저가 6월달 점수를 기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된다 그러면 저게 안정인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안정은 안정입니다. 2번째 정정입니다. 5차 추가 합격 인원을 파악하셔야 돼요. 5바퀴 이상 도는 학교가 없나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됐을 때 인원이 몇 명이 빠지느냐. 아까 전에 286명 세종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보셨죠? 그런 과는 작년 데이터가 당연히 없어요. 우리 신설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과가 아니라면은
작년에 13명을 모집을 하는데 결국에는 몇 바퀴를 돌아서 몇 번 대기번호까지 합격을 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내용과 대학별 성적 산출 기준, 대학마다 우리 아이들의 내신을 똑같이 산출하는 게 아니죠. 아까 연대는 Z점수 기법이 있다고 했고 학교들마다 과목을 이렇게 점수를 내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요. 과목별 점수의 비중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과마다. 따라서 같은 내신이 동일하게 찍혀있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도 당연히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최초합도 아셔야겠지만 최종합도 아셔야 되겠죠. 합격을 한 아이들의 사례를 그리고 50%, 70% 평균을 다 확인하셔서 적정으로는 2개. 자, 그리고 희망. 전공서의 선택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도박처럼. 눈치 작전으로 마지막까지 가셔야 되고 사실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전공학부가 올해 거의 터질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쟁하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선의를 다니고 있는데 선의를 여고에서만 원서를 쓰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는 아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 고등학교 출신의 아이들일 것인가? 그러면 우리 아이의 내신이라든가 생기부가 그 경쟁고등학교의 동일한 내신의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쓰셔야 되고요.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여기도.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죠. 아까 평균에 옮겨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자꾸 그 전공 적합성으로 뭔가 안 나온 내신을 기계적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격한 사례 중에 내신이 유독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그 학과에 붙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수화대 같은 데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반계고가 아닐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평균 보고 합격성 보고 뭐 최악의 마지막 꼴등으로 붙은 애 보고 그거는 희망고문 같은 거고 절대로 그거는 희망고문도 그렇게 쓰시면 좀 안 되는 상황이겠죠. 정점과 안점을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될 때 필요한 건 그 대학의 그 학과의 그 전형에 일반고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는지를 굉장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계 학생들한테 지금 유리한 전형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맨 앞에 이제 일반계 아이들 일반고. 그래서 고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빨간 색깔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전형 이런 게 이제 종합인데요. 여기 숫자적으로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아이들이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했던 사례의 그 전형들을 좀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를 많이 뽑죠. 그리고 여기 이화여대 논술도 있습니다. 근데 논술도 지금 일반 전형에서는 391명 정도 뽑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동국대가 지금 있는데 동국대는 논술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죠. 수시에서.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 1048명이 일반계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논술은 646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문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국대가 다 같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계 아이들은 이쪽 문을 크게 열어놓을 테니까 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막 문 열으라고 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런 정원의 숫자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모든 대학들에서 일반계 아이들을 주로 뽑게 되는 수시 지원에서는 대체로 수능 최저가 당연히 다 걸려 있어요. 그 대학의 이름을 보시면 느낌새가 딱 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최저가 없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은 뭐 내신만 좋다고 다 뽑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일반계고 아이들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지금 뽑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은 고대, 서울대, 연대잖아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같은 대학에 2번, 3번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왜냐면 전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69%에서 95.9%까지가 이렇게 쭉 일반계고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열려 있는데 그 일반계고 아이들을 무슨 전형으로 뽑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역시 수능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일반계 아이들이 저 대학들을 뚫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 애들보다는 그래도 다 일반계가 맞네? 일반고가 맞네라고 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입시 치르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 특목고 4%밖에 안 돼요. 일반고가 96%잖아요.
근데 96% 애들 중에 여기 지금 고대 종합전형에서는 41.2%인데 뭐가 많아요? 걔네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멍이 어디 뚫려 있고 어떤 전형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3합 7인지 2합 5인지 그 기준 잡아가지고 아이랑 구체적인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최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간을 정하셔야겠죠? 구간을. 그래서 야 우리는 야 무조건 3합 7이다 아빠 알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 수능날 별의별들이 있고 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능장 들어가는 건데 그 경험도 한번 있으시면은 수능장 들어가는 그 뒷모습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또. 데려다 주게 될 때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비도 오고 작년에 막 그랬었는데 들어가는 것도 볼래니까 좀 그렇고 아 결국에는 인생이 참 저건데 대신 맞짱 써줄 수도 없고 지가 혼자 들어가서 점수를 가지고 오는 날이 오늘인데 그런데 그날은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 가서 처음 낯선 학교에서 보는 날이라 별의별 변수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대장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감독관 선생님이 스랩 바꾸는 소리에 꽂혀가지고 막 굉장히 예민해버릴 수도 있고 평생 듣지도 않았던 미스터 트롯 같은 멜로디가 막 머리에서 한번 막 울려 퍼져가지고 막 갑자기 거기에 매몰돼버려 이런 애도 있대요. 진짜로 별의별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구간을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3합으로 정하실지 2합으로 정하실지는 지금 당연히 결정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3합 7이냐 8이냐 우리는 3합 7일 8이다 이렇게 구간 정하시는데 당연히 아까 영대 경우 그 이상한 경우 빼고는 지금 다들 영어가 이 3합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영어 들어가고 탐구 하나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수학이랑 국어 중에 한 과목이 들어가야 3합을 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3합 7에서 8 자 그리고 2합으로 내려가는데요. 2합은 2합 4, 5, 6, 7 이렇게 다 채워요. 그리고 작년에 2합 5였던 학교가 또 무조건 2합 5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2합 5라고 해서 계속 2합 5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아까 전년 대비 변화 요인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지 되는데 2합 4에 유독 큰 동그라미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2합 4를 유지하는 학교가 한국 외대 같은 학교예요. 그리고 숙대는 2합 4를 유지할 때도 있고 5로 내려갈 때도 있고 와리가리 치는데 2합 4를 누가 맞출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지금 순수하게 여기서 좀 열심히 한 애가 여기를 맞출 수 그런 일은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맞추죠? 여기서 삑사리난 애가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3합 7, 8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의고사 때까지도 그렇게 나왔었고 현역인데 그래서 이번에 6평 결과 보시면 좀 충격배나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3월 모평하고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어저께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바운더리가 3, 7, 8에서 2합 4까지의 구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정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은 2합 5다. 2합 6이다. 이건 좀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 딸은 저희가 딱 2합 5다. 2합 뭐야? 엄마 쪽팔리게 하지 마, 영어. 사탐, 장난까지만. 그리고 정말 그 두 과목 맞추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지금도 막. 근데 어저께 제가 이거 간단히 준비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가 2합 5라고 얘기해줘서 그것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 그러니까 2합 5라고 딱 지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볼 때마다 멘탈이 털린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매주마다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갑자기 3 나오고 4 나오고 이러면 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도 뭘 어떡해. 목표도 없었잖아, 애초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조금 더 해서 하나 올려갖고 이렇게 2합 5 맞추면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지 안 그랬으면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영어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건 영어 학원 원장이라서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데 2024 작년에 수능 등급별 비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수가요. 1등급 받은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작년 기준. 작년에 킬러 문제 이슈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웃픈 소식은 킬러 문제 이슈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 그래서 7% 정도를 1등급 컷으로 만들고 싶었던 절대평가 영어의 어떤 묘미를 다 박살내버려서 4.71%가 영어의 1등급을 차지를 결국에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등급을 보니까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영어 2등급은 20.8%까지는 2등급을 받아요. 왜냐면 80점만 넘으면 2등급 줄 거니까. 근데
국어랑 수학은 11.47, 11.9이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끼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3등급은 더 하는 거 아닙니까? 3등급은 영어는 46.83% 정도 안에 50% 육박이에요. 한 반 정도 이상이면 지금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일인데 당연히 영어를 넣어야죠. 그렇죠? 이런 상황. 자, 그러면은 2022년, 23년, 24년 3개년 동안 영어의 1, 2, 3등급의 퍼센테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원래 재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는 6.25%, 7.83%까지가 1등급 받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4.71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좋아서 1등급 다 받아주면야 너무 나이스하고 다른 과목에서 훨씬 더 좀 여유있게 치를 수 있겠으나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2등급 지금 영어는 27, 26, 22 계속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2등급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2합 7이에요. 2합 6이에요. 영어 2예요. 그럼 탐구에서 4 받아도 2합 6이잖아요. 영어가 2등급 받았어요. 국어에서 맞췄다고요. 국어 3 받아도 2합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타과목의 변수들을 수렴해주는 굉장히 좋은 쿠션 같은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을 풀어서 최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지고 합을 맞추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뭐가 됐건 영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어 관리도 마찬가지고 듣기 같은 데서 쓸데없이 틀리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미션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근데 3월 문평 보시고 나서 6평에서 영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 성적표 보셨을 때 좀 떨어졌나요? 3평에 비해서 좀 떨어지셨나요? 어제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가 몇 번 문항에 무슨 유형을 틀렸는지를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학원에 잘 부탁드릴게요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의 그 모의고사 성적표는 번호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유형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에서 7번까지 중에 틀린다 그러면 이 새끼 지금 약간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틀리는 걸 지 혼자 틀리고 있어서 아깝게 등급 하나가 내려갔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박살을 내야죠. 안 틀리게. 무슨 수를 써도. 무슨 5일장에서 듣기평가에도 다 들려버리게끔. 왜냐면 이게 수준이라는 게 유학 갔다 온 애들한테 유리하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듣기평가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중인 애들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낸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듣기평가를 꾸준히 하질 않잖아요. 안 듣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느라고 뭐 듣기평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깔끔스 해결을 해야 되고 18번에서 여기 30번까지는 난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여기 막 그림 나오고요, 도표 나오고요, 막 안내문 나오고요, 신경 물어보고요, 주제, 요지 한글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에 만약에 틀리는 게 있다? 그럼 여기랑 여기나 해결하라고 하세요. 여기랑 여기나. 킬러고 나가려고 거의 건들지 말라고 주제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3140 구간이 있어요. 3140. 3140. 여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1등급 받을 거면은 이제 여기서 2개 정도 틀리면 되는 거예요.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2등급 받을 거면 여기서 한 3, 4개 정도 틀린, 4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틀릴 게 없어요. 이제 어려운 난이도는 다른 데는 없으니까. 빈칸 추론 문제가 4개고요. 35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3647이 순서 배열, 3839가 문장 삽입인데 오답률은 여기서 제일 높았어요. 작년 기준. 옛날에 빈칸이었는데 요즘에는 순서 삽입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온 국민이 다 저거를 해요. 5등급도 저거라고 잡아줬고 3등급도 저거라고 잡아줬고 답답하게 뒤지겠어요. 진짜 솔직히 죄송합니다. 요구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3, 4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길 건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나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 확보를 하고 찍어서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맞출 수 있는 걸 지금 틀리고 앉았으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갖다가 엄마가 아빠가 몰라. 그래서 막 단어가 약해요. 막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앉아있고 물론 단어가 약하죠. 단어가 약하니까 틀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몇 번이 왜 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3모랑 6모가 성적이 많이 달라졌다. 2등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애가 공부를 좀 하는 애면 지가 알 거예요. 이번 6모를 딱 보고 나서 엄마 나 맞출 수 있었어. 괜찮아. 엄마 이 문제가 문제였는데 내가
37번하고 38번 때문에 내가 틀린 거거든, 엄마?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나 2등급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좀 하는 애는 알아요, 지가. 이번에 3등급을 받았어도. 근데 안 그런 애는 지가 몰라요.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렵던데? 그냥 나 잘 모르겠어. 3번은 괜찮은데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막 이래요. 그럼 지가 모르면 엄마도 모르고 당연히 다 모르지. 그러면 그 육모 성적에 맞춰서 최저를 그 정도 맞출 건가 보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공감과 관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8월을 앞두고 있죠? 8월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될 거고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이제 방학이 되는데 이때 이제 8월 말까지 생기고 마감하고 또 9월 초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찐 순수한 공부를 할 만한 시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원서 어디 써야 되냐, 그리고 지들끼리 방황도 하고 막 괜히 혼자 홀코도 가고 지들끼리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딱 이제 멘탈을 잡아주세요. 우리 다 결정했잖아. 우리 미아 뭐로 가기로 했잖아. 우리 3학 6에서 7, 요 정도로 가기로 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세팅할 거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성적표 보셨잖아요. 영어 성적표. 엄마나 36번하고 38번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내가 매상형 빈순삼이라고 하는 고3 교재로 매일마다 3개의 독해를 하면 이건 잡힐 것 같아. 내가 그 정도 전략이 나오거나 모르면 엄마가 학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의 공부를 생스투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딱 찍어주시고 이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애들이.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쓰시고 이제 2학기 되면 11월에 수능을 보게 되죠. 이제 이번 방학 때 그냥 공부해라, 스카이 간다, 뭐 서머스쿨을 한다 이렇게 두실 게 아니고요. 어떤 과목의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만 그 아픈 부분만 깔끔하게 도려내서 등급을 하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거는 학생은 선수 같아요. 얘는 체력도 필요하고 뭔가 이 에너지도 비축이 돼 있어야 되고 필드가 탁 열려있으면 나가서 막 뛰어요. 슬쩍슬쩍 감독님 눈치를 봐야겠죠? 왜냐면 전략 전술은 감독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 감독님이십니다. 입시의 감독님. 학생은 지가 뛰면서 전략 전술까지를 다 설계할 수는 없어요. 자, 선수의 실력 파악을 감독님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실력 파악 정확하게 못하시면서 우리가 감독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실력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경쟁자가 될 학생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알 수 없는 남의 금쪽이들의 실력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전술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 사이가 당연히 좋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얘기, 좋은 분위기, 긍정적인 얘기, 유머를 잃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무너지셔도요.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겨울이 아직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나이는 막 이번이 몇 년도냐? 아니고 나이가 내가 몇 살이더라 이런 거 자꾸 까먹지만은 주가 그렇게 천천히 간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게 천천히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를 학원에 멀리까지 라이딩 할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다니 수능 날까지 11월인데 몇 주가 남았는데 돌아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일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고3의 여름방학 특강은 지금 각 과목, 1학기 내신 맡으셨던 강사 선생님들이 수능까지 같이 러닝메이트가 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아이들을 가장 많이 확인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고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에는 완전히 뭐 수능이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시즌 3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맞아요. 겨울이 시즌 1이었고 이제 1학기가 내신 때문에 시즌 2였다면 여름방학부터 이제 마지막 수능까지가 시즌 3. 시즌 3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간을 하게 됩니다. 수능 유형별 고난도 소재 지문 훈련 이렇게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모든 강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것은 주 5일 매일 단어 시스템이에요.
있게요. 그래서 학원에 오는 날만 단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지 않는 나머지 4일도 반드시 단어를 외워서 밴드나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인증을 해야 되는 시스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수능 레시피라고 하는 교재로 저희가 자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공을 원하는 신청자들한테 할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쓰기 전에 상담 원하시면은 상담 진행하실 수 있는데, 먼저 성적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6평이겠죠? 요거 가지고 성적 쓰게 되고, 우선순위 대입 전형, 그리고 지원대학의 입시가 여러 확인하고 4학년 생기고 마무리하는 요 시스템으로 학생이 직접 스랩을 통해서 기존 선생님한테 일정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학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스랩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이렇게 있고요. 신청을 하면 원하시는 경우 어머님, 아버님 같이 동석하실 수 있고요. 아이만 보내셔도 큰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하고 당연히 상담하셔야 되고요. 아까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외부 컨설팅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전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년 대비 바뀐 입시 전형의 1일도, 그리고 어디가 사이트, 그리고 이주학원의 카페에 있는 3년치 1개월, 요거 공부하신 상태에서 원서 6개 정도 딱 정리하셔가지고 상담에 응해주시면 원서 쓰기 직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